변화를 즐겨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한국경매연구소와 함께 법원경매의 최고점 한국경매연구소 강원. 안녕하세요, 대망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저희 블로그에 골드리치 회원님들이 투자한 물건들에 대해서 낙찰부터 명도까지 체험기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보고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눈떠님과 카리님이 부재 중이시라 제 혼자서 단독 방송을 할 건데 카리님이나 눈떠님이 그리우신 분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란 부동산의 연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 저희들이 골드리치 투자클럽에서 투자했던 물건들의 수익률이 정말 그렇게 나는 것이 맞냐, 어떻게 그렇게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는 서두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냥 계속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본금 250만원 들여서 30만원 남는 게 그리 큰 수익률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경매로 했다면 결과를 얻었을 때 수치상으로 와닿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성공한 투자 데이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경매 환상에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아들이 보는 전래동화 요술항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욕심쟁이 부자한테 밭을 샀습니다. 전이죠. 어느 날 밭을 일구다가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는데요. 물건을 집어넣어 봤더니 계속 똑같은 물건이 나와서 요술항아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나오고 물건을 넣는 대로 똑같은 모양들이 나오니까 수익이 배가 된다. 이런 전래동화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경매 시장에 계신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로 100만원을 투자하면요 2천만원, 3천만원을 벌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요 1억이 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요즘 몇 프로대인 줄 알고 계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저는 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1금융권은 2%대 들어오지도 못하네요. 1.8%, 적게는 1.45%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5%, 적게는 2%대인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낮다 하면서도 은행에 예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꾸준히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리셔서 거기에 적금을 드시는 거 아닐까요? 있습니다, 장점이. 예금 상품의 장점은요,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라는 장점이죠. 넣어두기만 해도 적지만, 아주 적지만 이자가 붙는다는 유일무이한 가장 큰 메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하지만 단점은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넣어두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우리가 적금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해약하면 원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즉
현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왜? 묶어두어야 되니까. 이율 높은 예금의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하면요. 1, 2금융권의 금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힘들다면 주거래 은행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대 조건 및 혜택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의 VIP 등급을 가진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1.6%라고 하더라고요. 연이율. 아무런 이야기지만 요즘의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는 적금과 예금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4%를 넘어가는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본다면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는 원금 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 우리는 왜 은행의 금리와 비교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건 원금 보장이죠. 원금 보장이라는 최대의 장점을 가진 재테크 수단을 비교해 드려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낙찰받은 물건의 투자 금액 및 대출, 이율 등등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오픈을 했었죠. 저희는 소액 투자를 하면서 단숨에 대박을 꿈꾸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분수에 맞게 실력에 맞게 투자하다 보면 대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맞을 수 있지 첫 술에 배부르려고 모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의 만족도도 개인 각각의 욕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하는 투자 수익률이라면 성공한 투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건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요. 낙찰 금액을 4,71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출을 약 낙찰가의 90%를 받았고요. 4,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 3.5% 계산을 해보면 한 12만 5천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었죠. 네, 추가로 들어가는 돈.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집수리비, 명도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18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세는 500에 45만 원의 월세를 놓았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낙찰가 4,710만 원에서 대출금액 4,200만 원을 빼고 나면 510만 원의 투자금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취등록세, 명도비, 집수리비를 포함하니까 725만 원이란 돈이 투자가 됐다. 그래서 투자가 되고 등기를 가져오고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죠. 등기 친 후 월세를 500에 45만 원의 월세를 놓으니까 실제로 725만 원에서 500을 회수하고 나니 내가 투자한 금액은 250만 원이 됐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월세 45만 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12만 5천 원을 빼니까 약 3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 정리하면 초기 투자금 725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월세 500에 45를 놓으니까 실투자금이 250만 원이 들어갔고요. 월 30만 원이란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세 차익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요. 1년 적금을 계산으로 연 2%의 이율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연 2%로 적금을 들어놓으면요. 1년 계약입니다. 연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2천만 원을 하면 40만 원, 3천만 원을 하면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월로 따지면요. 1,000만 원을 넣었을 때는 17,000원 정도고요. 2천만 원일 때는 33,000원, 3천만 원일 때는 5만 원의 월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월로 주지 않죠. 만기가 돼야만 세금 공제하고 줍니다. 그래서 궁금한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 월 30만 원의 수익이 나려면 얼마가 묶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8천만 원을 1년 적금 연 2%로 들어야 월 360만 원이 연 360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월 30만 원이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만기가 돼야 360만 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자본금이 75배 이상 차이가 나야지만 1년 후에 손에 쥐는 금액이 비슷해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250만 원을 투자해서 월 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 월 3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적금을 드는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적금을 들어야만 연 2% 계산했을 때 월 3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물건을 혼자서 투자해서 12개의 물건을 만약에 다 혼자 받았다고 계산을 해보면 물건별로 금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시하고 이 조건으로 단정을 하여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725만 원이라 했죠. 그래서 12개 물건을 곱해보면 8,700만 원이란 돈이 일단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 호당 500에 45로 세를 놓고요. 보증금이 회수되면 실투자금이 250만 원씩 투자가 됐고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3천만 원이란 돈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묶이는 돈이죠. 그래서 월 수익이 각 호당 30만 원씩 12개 호의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월 360만 원이란 돈이 창출이 되고요. 연으로 따지면 4,3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 4,320만 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에 1년 적금 연 2%로 적금을 들었을 때 얼마의 돈이 묶여야만 하는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1억 6천만 원 정도가 묶여야지만 월 36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4,320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아니면 그냥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듯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꼭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가 꼭 성공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요. 사람마다 모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실제 저희 클럽 회원들이 투자를 해서 얻은 결과물이고 애청자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저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문의가 많아서 또 문의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냥 묵묵부답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이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할 것이고 이런 수익률에 대한 좀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도 성향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편인데 오늘은 수익률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매 투자로 일확천금을 꿈꾼다면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왜? 돈은 벌지언정 정신건강이 거의 환자 수준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돈을 얼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강해야 돈 벌어놓은 것도 쓰고 즐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 돈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분을 여러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만족감을 어떻게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컨트롤 잘하면서 달려가는가도 모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경매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요즘 제가 약간 어제 내가 좀 이렇게 양면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요즘 제 딸아이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어제는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입원을 시켰는데요. 제 딸아이를 입원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4인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1인실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인실로 옮기고 싶다.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반 병실보단 비용이 더 들어가겠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드는 생각은 제발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양면성을 띈 생각이 들더군요. 참 사람 간사하죠. 돈이 다가 아니어서 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프다면 1인실로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간사한 줄 어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는 좀 제가 간사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뭐 간사하다면 간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사실 나 돈 많아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있더라도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죠.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돈을 엄청 많이 가져야만 행복한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투자를 해야만이 본인이 이뤄낸 결과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그래야 행복이란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돈을 위해서 경매 투자를 하고 있지만 꼭 돈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좀 너무 철학적인가요?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혹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철학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뭐 제 자랑 같은 제 회원들 얘기, 수익률 얘기 꺼내서 좀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투자함에 있어서 좀 건강한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뭐 태풍에 유사한 어제 새벽에 보니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던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제 딸 아이도 빨리 나와서 저와 좀 웃는 얼굴로 놀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왕이었습니다.